개인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지키다 진행의 이소미 기자입니다. 오늘도 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해 주실 김진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건 탑5 가운데 마지막 편을 다루는 날입니다. 시간이 정말 빨라요, 변호사님. 네, 빨리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다뤄볼 사건은 사실 워낙 유명해서요. 네, 실제 드라마 에피소드로도 인용됐던 사건입니다. 네, 바로 2016년도에 발생했던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죠. 이 사건 역시 유출 규모가 상당했어요. 당시 피해 규모가 회원수의 절반에 이르렀다고 하죠. 변호사님, 이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2016년에 발생하였고 당시 회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1,030만 명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었는데 고객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까지 유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터파크 직원이 자신의 동생이 보낸 것으로 가장한 해커의 그 이메일에 악성 코드가 심겨져 있는 것을 모른 채 열어봤다가 해당 직원의 PC로부터 파일 공유 서버를 거쳐서 DB 서버 관리 직원의 PC까지 연이어서 감염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제 무심코 이메일을 확인한 대가치고는 정말 엄청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표적인 피싱 사건의 하나로 자주 거론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 사회공학적 기법을 활용한 직원 한 명에 대한 방어막이 뚫리면서 이 회사 전체에 파장을 불러일으킨 사건입니다. 사실 이메일 피싱 공격은 다시 말해서 이 사회공학적 기법 공격이라고도 하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유효한 공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다양한 법률적인 인과관계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변호사님, 그러면 결국 이 사건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우선 당시 인터파크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이 처리하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됐고요. 그 주무기관이던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파크에 대해서 합계 약 45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런 금액은 당시까지 부과된 과징금 액수로는 역대 최고 금액에 해당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파크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라는 그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제2심을 거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터파크의 패소로 확정되어서 최종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후에 이제 인터파크를 상대로 이용자들이 제기한 각종 민사소송 사건들에 대해서도 법원은 모두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해서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들이 선고되었고요. 인터파크로서는 원고당 1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 중에서 이 카드 3사 사건을 제외하면 오히려 이 원고 측 패소가 압도적이었는데요. 인터파크의 경우는 행정소송에서도 또 민사소송에서도 모두 패소를 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에 발생한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필두로 해서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발생한 이래 사실 많은 사건들에 있어서 사업자의 민형사 또는 행정상 책임이 최종적으로 인정된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이나 각종 고시가 보다 더 엄격하게 보강되어서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의 범위나 정도가 많이 상향되었고요. 또한 각종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일상적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발생해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해 보이는 사건들이 이제 속출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제는 일상이라는 표현이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는 해커들이 최우선적으로 노리는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 보호 법령도 강화가 되고 또 개인정보 처리 범주가 상향된다는 건 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럼 변호사님, 이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교훈점 뭐가 있을까요?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건에서의 교훈이라면 저는 미래에 대해서 이 사건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도 얘기 나누었지만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이 점차 엄격해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사건에 적용되었던 구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 3, 제1항 제6호는 개인정보 유출 시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로서 고시를 포함한 법령에서 정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고시를 포함한 법령에서 정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개인정보 유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당시 적용된 개정 법률에는 마치 인과관계가 필요 없다고 볼 여지가 있는 형태로 관련 조항의 문구가 수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터파크 측은 행정소송 사건에서 보호 조치 위반이랑 개인정보 유출 사이에는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1심에서 제3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보호조치 위반과 개인정보 유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 없다는 취지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판단은 헌법상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자기 책임의 원칙이란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을 지는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나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원리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자가 개인정보 관련 법령 중에 캐비넷에 종이서류를 보관할 때는 자물쇠를 설치해야 한다. 그런 법령을 어겼지만 막상 개인정보 유출은 온라인을 통해서 발생한 경우를 한번 상정해 볼까요? 그럼 이 케이스에서 비록 해당 사업자가 종이서류를 보관할 때에 법령상 보호조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보호조치 위반과 온라인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법률적 책임은 자기 자신이 잘못한 범주 내에서만 져야 한다는 자기 책임의 원칙상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파크 사건에서 법원은 보호조치 위반이랑 개인정보 유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 없다고 봐서 헌법이나 법치주의상 당연한 기본 원리를 다소 등한시한 채 정보통신망법의 문구에만 매달려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은 삭제되고 유사한 문구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옮겨와서 새롭게 규정되어 있는데 향후 하급심 법원이나 대법원이 이렇게 새롭게 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이 규정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을 내리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자기 책임의 원칙을 충분히 고려해서 고시 등 법령 위반과 개인정보 유출 간에는 규범적인 의미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인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자기 책임의 원칙에 의거한다면 인터파크 측에서 어떤 결정이나 또 결정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원치 않게 발생한 해킹 사건이라는 점에서 좀 안타깝기도 한데요. 이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문제가 된 규정들 새롭게 규정됐다는 게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희 개인정보 지키다 코너는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BNTV 소통창구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꼭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아래 안내되는 이메일 주소 또 유튜브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지키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진환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욱 재밌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